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구하려고 처음에 다녀봤던 게 아니거든요. 집원도를 갖고 다녔어요. 배달 오토바이 뚜껑 열면 그 안에 붙어 있어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발품, 제가 발품을 팔았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은 딱 발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처음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구하려고 처음에 다녀봤던 게 아니거든요. 저도 모르게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쌀국수 가게 요식업을 했던 거는 다른 영상 보신 분들은 아는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그만두고 제가 렌탈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강남에서. 근데 제 성격이 처음부터 바로 오픈해서 하기보다는 직원으로 일을 해보고 경험을 쌓고 나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리스크가 훨씬 더 적다고 생각하고 실제도 그렇고요. 처음에 식당 했을 때는 참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식당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식당에서 몇 개월은 적어도 일해보고, 지금 생각은 10개월이나 1년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 자금은 좀 마련이 돼 있어서 렌탈샵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남자였잖아요. 내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여자분이었고 저는 외부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외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배달이었거든요. 오토바이 배달했어요. 뒤에 박스 달려있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막 그림도 그려져 있고 색깔도 칠해져 있고 박스에. 그렇지만 제가 탔던 오토바이는 그냥 빨간색 박스. 그걸 타고 몇십 군데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달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종일 배달하는 게 아니라 2시인가 3시, 하여간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 8시쯤까지, 그러니까 늦으면 그 정도였어요. 하루에 5시간 정도씩 했는데요. 그렇게 배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배달은 처음 해봤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그때는 요즘처럼 내비가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요즘에는 배달 오토바이 보면 막 내비가 오토바이 앞에 붙어 있고 막 뭐 콜 뜨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배달하는 분들 보면 핸드폰 막 4-5개 갖고 다니고 눌러가지고 콜 받고 막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제 한 가게에서 소속돼 있고 그 가게에서 나오는 배달 물량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옆 가게가 바쁘면 옆 가게 것도 뭐 가끔 조금 해줄 때도 있는 정도? 근데 그때는 내비가 없이 집원도를 갖고 다녔어요. 배달 오토바이 뚜껑 열면 그 안에 붙어 있어요. 이거 배달해 보신 분들은 100%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주로 다니는 곳은 이렇게 코팅해서 오토바이 앞에 유리 그 실드 있는 쪽에 꽂고 다니기도 하고, 집원을 보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논현동 몇 번지에 몇 호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쇼핑백에 다 번지를 붙여놔요. 번지 붙이고 이름 붙이고. 제가 했던 것은 옷 렌탈샵이었어요. 그 전날 입었던 옷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하다 보니까 논현동은 뭐 100번지 대, 뭐 역삼동은 뭐 600번지, 700번지 대, 뭐 번지를 들면 대충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였냐면, 강아지 있으니까 벨만 누르고 앞에 놔주세요 이런 집도 있지만, 물론 그런 집은 문 손잡이에다 그 전날 썼던 옷을 걸어놔요. 그런 집도 있지만 다 직접 가서 전달한단 말이에요. 다 직접 가서 전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연령대는 알고 남자 여자인지는 알아요. 무슨 일 하는지는 다 모를 수도 있지만, 뭐 논현동,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집원 보면서 다니고, 집원 보면서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일할 때는 여기 몇 다시 몇 번지 그 네임펜으로 표시를 해요. 그럼 다 표시한 다음에 동선을 생각해요. 요렇게 가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집원을 딱 봐요. 그럼 요거 다 표시하지 않고 일단 가요. 그리고 아는 집원은 바로 찾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그 근처에 가서 한 집 해주고 나오면서 위치 보고 글로 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거의 어디인지 알고 가죠. 외우게 되는 거예요, 집원을. 뭐 어디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입구의 비번은 몇 번, 이런 것들까지 알고 배달하게 됐던 거죠. 그때도 열심히 저는 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뭐 한 8군데 갈 정도 시간이면 저는 뭐 10군데는 갔거든요. 성격이 좀 빠르기도 했고 맡은 일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 남의 일이라서 대충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한다, 뭐 확실하게 한다, 뭐 이런 거였어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참 그런 집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대충 사는지 이런 것들도 알게 됐고, 그 뒤에 또 재밌는 일이 있었죠. 그때 당시 명품 백 렌탈샵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잘 안 됐어요. 시작도 못하고 안 되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당연히 렌탈샵을 하려고 제가 그걸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 부동산에 가서 일을 하게 됐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길 갔더니 거기도 집원을 갖고 찾아다니는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집원 갖고 찾아다녔던 게 지금 이게 도움이 됐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주소 찾아다니는 건 잘했거든요. 왜냐면 이전에 이미 많이 해봤으니까, 능숙하게 할 정도가 됐으니까. 여기 와서 찾아다니는 거는 아주 쉬웠어요. 근데 그 뒤에 제가 이제 부동산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제가 그때 당시 전세 월세 우리가 구할 때 부동산 가서 이제 구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구해주는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전 그때 일을 참 그래도 괜찮게 했었던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손님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구하는 손님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1,000에 60만 원짜리 집을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도 공실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3군데. 지금도 있어요, 이 3개가. 거기는 공실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실이 생기면 거기 다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보고 일단 다 검색을 해요. 1,000에 6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삼성동, 논현동, 대치동 된다면 거기서 이제 다 찾아보죠. 그게 그 개수가 20개를 안 넘어요. 그리고 다 전화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나간 게 있고 뭐 이렇게 빠지면 한 10개 미만이에요. 때로는 뭐 4, 5개 될 때도 있어요. 공실이고 내지는 공실이 아니든, 예를 들어서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만기가 되면 이제 나가는 집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서 보는 거죠. 그것도 시간이 맞고 안 맞고가 있으니까 뭐 4, 5개 미만일 때도 있고 많을 때는 7, 8개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매물을 확인해 놓고 손님을 오면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서 이제 가서 직접 보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결정을 하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수수료가 수익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1,000에 60만 원짜리 집을 다 찾아요. 약속을 다 잡아놓죠.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는 뭐 20분, 10분, 좀 먼 데는 뭐 30분 이렇게 텀을 잡아놓고 동선을 다 그려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1,000에 60만 원짜리 집을 보는 거 플러스 1,000에 55만 원짜리 중에 가성비 좋은 집들이 제가 다녀본 것 중에 있거든요.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1,000에 55만 원인데 1,000에 60만 원짜리 퀄리티가 되는 것도 찾아나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일을 할 때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좋게 해줘야 되는 거는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집을 구하는 사람이 1,000에 55만 원에 60만 원짜리 퀄리티의 집을 구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5만 원 중에 퀄리티 좋은 집도 제가 체크를 해서 찾았어요. 또 하나, 1,000에 60을 찾는다고 했지만 그거 보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65만 원, 70만 원 집까지 다 서치를 해요. 서치를 해서 어떻게 하냐, 집주인들한테 연락해요. 저희 세입자가 입주가 언제고 어떤 분인데 월세 5만 원, 10만 원 깎아줄 수 없냐, 이런 전화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0에 65만 원, 70만 원 집, 모든 집에 다 전화를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전화를 해서 가격 조율을 하는 기준은 뭐였냐면요, 공실이 1달 넘었다, 2달 됐다. 공실 기간이 길면 집주인들은 빨리 내놓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는 깎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00에 55만 원인데 60만 원 퀄리티, 가성비가 좋은 집도 준비가 돼 있고, 60만 원인데 더 높은 퀄리티의 집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성비를 하느냐, 같은 가격에 좋은 집을 하느냐, 이렇게 다 서치를 해서 집주인이랑 통화하고 개수가 채워지는 게 몇 개 정도 되냐면, 많으면 11, 12개, 적으면 한 7, 8개 돼요. 그러면 그거를 순서대로 다 보여줘요. 동선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건물을 겉에서도 보고 내부에서도 볼 거 아니에요. 이거 안에 내부가 투룸이다, 쓰리룸이다, 원룸이다, 이런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알죠. 왜? 겉만 본 게 아니라 내부도 봤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겉이 이러면 내부 관리 상태는 어떻다,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관리가 잘 된 집 같은 경우는 계단부터 달라요. 그리고 주차장 관리 상태,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안에 집 상태 어떨지 이제 예측해 보는 거죠. 그럼 그게 맞을 때도 있고 뭐 틀릴 때도 있고 뭐 다양해요. 전화하면은 비번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다양하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목소리 해보면 젊은 사람들이 받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관리회사 빼고는요. 대부분은 뭐 60대 이상인 분들, 주인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은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했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장 상황을 파악하게 된 거랄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 그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기본기가 그때 다져졌던 것 같아요. 발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발품을 팔려고 판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역삼동 몇 다시 몇 번지, 뭐 논현동 몇 다시 몇 번지 하면은 대략은 알아요. 어느 정도 위치, 뭐 학동역 근처, 뭐 구역삼 세무서 다거리 쪽, 아니면 상록회가 물럭, 선릉역에서 예를 들어 북쪽, 남쪽 이런 건 안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걸 안다고 해서 크게
뭐 도움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검색하면 어차피 다 아니까요. 근데 저한테 도움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도로뷰를 본다고 했을 때 그 건물 내부도 알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뭐 있는지도 안단 말이에요. 옆에 뭐 1층에 편의점 있고 2층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왼쪽으로 가면은 뭐 미용실 있고 그리고 여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산다. 그런 것도 제가 다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럼 이거 매가가 어느 정도다. 그럼 가격이 맞다 안 맞다는 집원만 들으면 대략 알아요. 제가 말한 거 금액이 크게 틀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정확하면 정확했지 뭐 생뚱맞게 강남에서 특히나 뭐 다른 지역은 뭐 차치하고 강남 서초 송파라고 쳤을 때 제가 보고 이거 어느 정도 금액이어야 된다. 이거가 크게 틀리긴 어려워요. 최근에도 본부장님이 새로운 물건 알아서 저랑 같이 가서 봤는데 이거 얼마죠? 그냥 딱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게 지금 하는 일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 제가 발품을 팔려고 판 게 아니지만 하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도움이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대로 누군가 한다고 해도 뭐 저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여유자금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저처럼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전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는 본인이 하는 일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해놓으면 그 정도로 발품을 판다면 누구보다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발품을 팔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운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남들보다 세세하게 알고 특히나 이 강남 쪽에 대해서는 거래되는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임대 가격이라든지 임대 시세 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물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들이 안 들어오는 건물은 그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물주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싶은 건물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싶은 건물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걸 알려면 임대가 잘 나가는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는 알면 되는 거예요. 요 건물은 임대가 잘 나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 건물은 임대 잘 나가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입지, 구조, 인테리어 그 세 개 중에 뭐 한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 요소들을 알고 있다면 강남에서 여기는 임대 잘 나가. 여기는 빠져. 여기는 이 가격이 맞아 안 맞아.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 지금 방에 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그루가 있는데 나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도움이 되는 나무가 있고 이거 옆에 이거 있으면 좀 안 좋은 게 있고 그러면 정원을 꾸밀 때 뭐뭐뭐가 들어가면 이게 조화롭게 잘 된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그루나 두 그루 키울 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제 큰 정원을 할 때는 그게 그런 걸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과정을 어떻게 참 우연치 않게 밟아온 것 같아요. 하던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케이스. 그리고 제가 전월세 할 때 그 손님들이 집 구하는 걸 해드렸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집을 구하는 분들한테 구해드리는 확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안 되긴 힘들잖아요. 가성비의 집도 있고 그 시세의 집도 있고 높은 시세의 집인데 가격을 깎아놓은 것도 있고 이 중에 선택이 안 된다? 그렇게 되긴 매우 어렵죠.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의 월세는 뭐 지방은 5만 원 단위일 수도 있는데 이 서울은 월세 10만 원 차이면 집의 단계가 확확 달라져요. 10만 원이면. 그럼 뭐 건물은 뭐 10억 단위면 확확 달라지고 투자금의 규모가 10억 차이 날수록 60만 원 집 구하는 분한테 70만 원짜리를 깎아서 보여줬을 때는 거의 뭐 당연히 딴 데서는 볼 수 없는 집이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보통은 그 가격대만 보여주니까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안목이나 이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더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발품을 팔려고 해서 판 건 아니었지만 제가 해왔던 일로 인해서 그러한 안목이 생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쓰시면 제가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또 답변과 함께 추가적인 내용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